여러분, 요즘 사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달러를 사서 달러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예금. 단순하게 달러 예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로화도 예금을 하고요. 앵화도 예금을 하고요. 그렇게 외화 중에서 기축통화를 계속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를.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말입니다. 와우. 사상 최대 금액이에요. 사상 최대 금액. 진짜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요.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이요. 885억 4천만 달러입니다. 885억 4천만 달러.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 거주자 외화 예금이라는 것은요, 내국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 국내 기업, 그리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그리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이거 다 포함합니다. 그거 다 포함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통틀어서 거주자 외화 예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예금이 와우 885억 4천만 달러. 엄청나죠? 진짜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보시던 것처럼 달러가 굉장히 많아요. 달러가 765억 9천만 달러고요. 86.5%나 차지합니다. 앵화도 많죠. 앵화도 5.4%나 차지합니다. 이 달러 표시로 하면 47억 6천만 달러고요. 유로화가 그 다음이에요. 41억 5천만 달러, 4.7%입니다. 그 다음이 위안화예요. 위안화가 14억 9천만 달러입니다. 요즘 위안화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어떻게 하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역대금을 위안화로 결제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무역대금을. 무역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달러로 결제하든가 유로로 결제하든가 앵화로 이렇게 기축통화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안화는 아직 기축통화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정책 자체가 기축통화 되겠다 이런 생각 쓰잖아요. 그러니까 IMF 특별 인출권에도 지금 위안화가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위안화로 무역대금 결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자꾸 위안화 보유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위안화 보유고가. 우리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14.9%까지. 기타 통화는 15.5%입니다. 15.5%.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여러분요. 불안하면 불안하는 만큼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은 만큼 이게 기축통화를 자꾸 보유하게 됩니다. 기축통화를. 아마 여러분들도 기축통화 많이 보유하고 있죠. 뭐 저는 많이는 보유하지 못하고요. 뭐 제가 부자도 아니고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아무래도 달러가 들어오거든요. 달러가 들어오는 거 그냥 보관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사서 보관한 것까지 하면 조금 있습니다. 조금. 그 외의 통화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외의 통화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과거에 비하면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들의 달러 느는 거 보세요. 이게 2012년부터 돼 있잖아요. 2012년부터 돼 있습니다. 2020년까지예요. 계속해서 우상향이죠. 우상향. 달러와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상향이잖아요. 계속해서 우상향. 개인도 달러를 많이 사고 그리고 달러 예금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개인들이 왜 달러를 사냐. 뭐 달러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만 하더라도 기자 생활하는 내내 저는 뭐 달러를 사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도 달러를 내가 왜 사야 돼? 이런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니네요. 그 전에 이미 좀 했었네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게 2019년 들어서서 저는 이게 경제 위기가 오겠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때부터 제가 달러 사라고 이야기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2019년 9월에 제가 지금이 경제 위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달러를 이제 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때부터 좀 달러를 샀네요 보니까.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전 달러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개인들도 지금 달러를 많이 산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달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워낙 많이 풀어서 달러의 어떤 가치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이게 6개국 통화 대비 가치죠. 달러 인덱스가 9% 이상 떨어졌잖아요. 9% 이상.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10% 가까이. 10%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달러를 산다. 그러면 국내 경제를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화자금이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은요. 국내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국내 경제에 대한 위험에 대한 해지에 대한 수단으로 금을 사거나 달러를 사거나 심지어는 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을 사는 사람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옛날처럼요. 돈 빼돌려서 서비스 비밀 계좌에 넣어놓는 사람 물론 있겠죠. 없게 하겠어요. 특히 유력 정치인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요즘같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이제는요. 많은 투자자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달러 바꿔서 해외에다 투자합니다. 주식 투자만 하더라도 엄청나잖아요. 올해만 135억 달러를 주식에다가 해외 주식에서 투자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요즘은요. 투자자들의 생각 자체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완전히 글로벌입니다. 옛날에 1990년대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1990년대에 일본에 돈이 넘칠 때 그때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에 돈이 막 넘치니까 이거 잘못하면 일본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갔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김여사라고 그러죠. 우리는. 김여사가 세상을 휩쓸고 다니는 것 아니냐. 뭐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만큼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달러로 교환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